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국통입니다. 2020년 9월 4일 금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JYP 엔터 102% 이제 수익 인증해 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미디어와 게임 섹터에 대한 스탠스 정리.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전에 유튜브에서도 이제 제가 가진 스탠스를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 중국 관련된 이제 뭐 중국 소비라는 테마로 엮여 있죠. 중국 소비라고 테마로 엮여 있는 섹터를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미디어, 게임, 그리고 화장품 정도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런 제 스탠스는 그랬어요. 이거는 제조업이고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밸류를 많이 주기가 어렵다. 내 기준에는. 그런데 이제 화장품 섹터는 밸류를 지금 주가가 2014년, 15년 뭐 이제 고점을 찍고부터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아직도 이제 밸류 부담이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한다고 이제 코멘트를 정리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성장 밸류를 받기는 좀 부담스러운 섹터는 아니냐.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스탠스예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중국의 중국 시장에서도 크게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홈쇼핑 같은 그런 개념이죠. 인플루엔서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아무튼간 뭐 왕홍이라든가 누구 중국의 유명한 이제 그 소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그 사람 구독자를 보면 뭐 5천만 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인구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떤 제품으로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게 되면 뭐 판매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제조업 중에서도 미용이라는 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화장품 쪽도 우리나라 매출로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성장하기는 거의 뭐 힘든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상하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큰 시장이 있는 국가들 중에 그쪽에는 이제 크게 강점을 가지고 뭔가 진출을 하는 게 조금 제약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좀 찾아보고 있긴 한데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품질이 미국 제품이나 유럽 제품보다 이제 서양 쪽에서는 떨어진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마케팅 파워가 부족한 건지. 그렇지만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제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죠. 한류를 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있긴 한데, 그래도 밸류가 제조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비싸다 라는 게 제가 가진 스탠스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 한국콜마홀딩스라든가 뭐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오버밸류를 받아야 함에도 지금은, 그러니까 원료라면은 어떻게 보면 소재 쪽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단순 제조업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뭐 코스맥스라든가 한국콜마홀딩스 요 정도까지는 굉장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근데 전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밸류 매력적인 구간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미디어라든가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스탠스를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제 이어가 볼 거고, 중국 관련 모멘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판타지아님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102% 수익 인증 해주셨네요. 일정금 남기고 나머지 매도하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태평성대님도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 트와이스 화이팅, 수익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평생투자님도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자, 절반 매도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도 그냥 사서 기다리는 놈은 다 해주는군요. 자, 멘토님 짱, 뭐 절반 매도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복리계좌 이번 달부터 이용합니다. 기대되네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복리계좌라는 거는 이제 버블을 챙겨가는 그런 포지션들이고, 우리가 변동성에 대응을 하고 업사이드 같은 부분들은 체크를 하기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치라는 건 항상 변하는데 산업이 굉장히 좋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도 업사이드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퍼포먼스가 더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챙겨가기 위한 이제 포지션 대응을 위해서 이제 계좌 시스템, 운영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자, 유튜브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회원 방송을 통해서도 또 카페에도 올려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회원 커뮤니티에도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JYP를 추천할 때 이 당시의 코멘트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 기업들은 굉장히 큰 모멘텀을 만난 것 같다. 이제 일단은 BTS라는 걸출한 기업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면서 글로벌리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뭐 우리나라는 이제 엔터 3사가 대표적인 게 이제 SM, JYP, 뭐 YG 엔터 정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도 거의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글로벌 아티스트로 성장을 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저는 굉장히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산업 구조를 보면 이제 매출 구조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매출 구조를 보면 일단은 공연 수익이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럼 코로나라고 보면 이 공연 수익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연 수익이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40% 50%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공연이 뭐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실적 타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뚜껑을 까보니까 실적 타격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왜 그런지를 이제 이해를 해야죠. 그리고 음원 수익이 한 10%에서 15% 정도 선 되는 거 10% 20% 사이 선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굿즈 관련 상품이죠. 연예인 관련된 이제 상품 매출이 뭐 한 7%, 뭐 10%,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가장 우리가 포인트로 봐야 될 게 공연 같은 부분인데, 요것만 놓고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엔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악재를 만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BTS라든가 SM이라든가 요런 데서 이제 온라인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료 온라인 공연이죠. 온라인으로 공연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데 보통 이제 공연장 큰 거 하나 차봐야 한 5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BTS가 온라인 공연하는데 70만이 들어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공연장에 뭐 8만원, 20만원 이게 티켓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70만 명이 들어오는데 티켓 값이 3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건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일단 시작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람객들의 수를 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일반 오프라인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5만석이면 5만석 이상 채울 수가 없는데 자 온라인 공연 같은 경우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뭐 100만 명이 넘어설 수도 있고 200만 명이 넘어설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온라인 공연에 2분의 1 정도만 공연비를 책정을 해도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만 책정이 된다 그래도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모멘텀들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성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오프라인 공연을 한다 그래도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DVD를 제작을 해서 DVD를 팔고 뭐하고 하는데 잘 안 팔려요. 왜 그럴까요? 이미 지나간 것 때문에 지나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공연을 막 시작을 하는데 자 그걸 이제 생중계로 만약에 온라인 공연도 함께 진행을 한다. 그래도 매출 규모는 당연히 크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밸류를 못해도 30배, 50배, 100배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제가 가진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자 공연을 1회 하는데 5만 명인데 70만 명이면 15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2분의 1로 계산한다 그랬어도 자 업사이드를 몇 배 줘야 돼? 기존의 이제 매출보다 늘어나는 폭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대충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야 한 7배 정도 늘어나면 야 이거는 50배 70배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밸류 포지션 왜? 공연 수익이 가장 크니까 그 매출이 그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자 멀티플을 이만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밸류 체크를 해보니까 뭐 10배 15배 그런단 말이에요. 자 한 2년 후를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이제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30배 50배를 받고 있어도
이건 합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2분의 1도 못 미치는 가격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코멘트를 드리면서 미디어 섹터에서 이제 대장은 엔터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라고 코멘트를 드리면서 이때 YG, JYP 그리고 뭐 SM 등을 이런 자리에서 이제 다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슈가 하나 붙어서 JYP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서 이제 신인 걸그룹을 일본 사람들 위주로 해서 뭐 만들었나 아무튼가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자, 1차 파동에서 이제 미디어 섹터도 이제 파동을 나누다 보면 이제 1차 파동에서 이제 대장 흐름이 JYP 엔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엔터 3사 중에서 저는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밸류 매력이 가장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도에서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한, 자, 30배, 50배. 자, 멀티플을 반영한 주가 수준이에요. 자, 50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2년 후꼴로 보면 한 35배 수준까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업사이드가 나온다 그래도 상승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한 50%, 100%.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정도 밸류는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승여력이 100% 이상 남아있는 기업들을 보유하는 걸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이 나갔고 요거는 이제 밸류 반영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신규 편입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SM이나 뭐 이제 YG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많이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뭐 중국에 이제 뭐 그게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제 사드라는 이제 악재를 만나면서 원래 엔터 기업들은 이제 뭐 멀티플을 100배씩 받던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오바라고 생각하고 버블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냥 온라인 공연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포인트를 봤을 때는 지금은 저는 이제 50배, 100배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디어 쪽은. 그렇게 치면 굉장히 밸류 체크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이제 업사이드 밸류를 생각을 해보면 2년, 3년 후에는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관련된 예를 들어 시진 방안이라든가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이 미국, 중국이 지금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이제 분쟁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패권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 편에 서라 라는 걸 양쪽에서 다 지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대처하는 부분을 떠나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가느냐, 타 국가들의 그런 포지션에 따라서 노이즈 요인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제2의 사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또 센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악재가 온다 그러면 저는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성장성은 거의 뭐 확실시되는, 중국이 없어도 유럽이라든가 이제 서양권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미래의 이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류는 단기간에 이제 끝날 포지션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단순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는 버블 포지션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이 미래 가치라는 부분들의 업사이드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놓고 이제 보게 되면 요 정도는 용인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포지션 대응이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이라는 거죠. 이제 주가가 우리가 편입했던 2만원 밑에 이런 구간에서는 이거는 그냥 뭐 사실 저는 눈 감고 사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자, 이 섹터의 파동이 지금 1차, 2차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미디어 섹터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엔터 쪽에서 강하고 다른 쪽도 슬슬 움직이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2차 파동에서 이제 지금 먼저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이 YG 플러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면 1차 파동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면 JYP가 주도를 했죠. 이제 트와이스라는 기업, 이제 그룹이 뭐 일본에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면서 이제 재무 구조를 많이 좋게 또 이익의 성장성을 높게 반영을 시켜주면서 한 1000% 파동이 나왔어요. JYP 엔터가. 자, YG 같은 경우는 빅뱅은 군대 가고 또 블랙핑크라는 그룹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뭐하고 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빅뱅이 이제 빅뱅으로 인한 매출 공백이 굉장히 큰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될 때는 이제 승리 사태가 터집니다. 버닝썬. 그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이제 양현석 대표가 이제 사임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이즈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제 지지부진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그 지배구조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SM이 이수만 씨가 CEO로 있으면 개인 회사가 있는데 여기다 로열티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알짜 회사를 어떻게 보면 로열티를 뭐 매년 뭐 매출이 몇 프로더라 10%인가 20%인가 아무튼간 지불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 이수만 씨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굉장히 걸고 넘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요구 조건을 다른 주주들의 요구 조건들을 어느 정도 들어주는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뭐하고 했으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나는 지금대로 유지를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 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또 노이즈에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자, JYP는 사실 트와이스 전에는 거의 망해가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못 받던 기업이었는데 트와이스라는 자, 그룹 하나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서 기업을 어떻게 보면 크게 점프시키는 기업의 성장성을 점프시키는 작용을 한 거고요. 이제 YG나 SM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음에도 여러가지 문제 요인들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밸류를 보면 JYP보다는 YG라든가 SM이 훨씬 저렴한 구간에 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스탠스고요. 숫자를 봐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고요. 자, 2차 파동이 진행이 될 때 보면 이제 뭐 JYP라든가 엔더 3사들이 조금 이제 반영을 하고 JYP가 강하게 올라갈 때 자, YG 뭐 자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거의 뭐 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스크가 와서 조정을 받을 때 함께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자, 승리 사태라는 부분들이 뭐 진행이 되고 뭐 하면서 악성 매물들이라든가 실망 매물들은 이때 다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중국 텐센트와 뭐 음원 공급을 계약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시작이에요. 큐브엔터, 그리고 YG 플러스, 뭐 등등 해가지고 몇 개 기업들이 그런 이슈를 타고, 이제 수급이 붙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그런 뉴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띄우고 시작하고 뭐 한 거는 사실 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YG 플러스의 이제 매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이제 불핑이라든가, 블랙핑크, 글로벌리 뭐 제2의 BTS니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룹이죠. 그리고 뭐 트레저인가?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음원 판매량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어요. 그래서 YG 그룹에서 음원에 대한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이 이제 YG 플러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강하게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튀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매출이 400% 증가할 거다. 뭐 등등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붙고 있어요. 그리고 뭐 굿즈 판매라든가 이런저런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1차에서 움직였던 것과 2차에서 움직였던 흐름들은 2차에서도 자 1차 움직였던 기업이 강했죠. 그렇지만 상승력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15,000원에서 4만원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YG 플러스 보면 거의 한 1000%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까요? 이미 1차 파동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자, 밸류가 여기에서 더 잡히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업사이드가 크게 찍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사실 힘든 거죠. JYP 같은 경우는 그런 업사이드 요인들이 작용을 한 거고 그 업사이드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 그래도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굉장히 악재로 인한 회사에 이제 뭐 존망이 걸린 뭐 그 수준까지 이제 갔다가 턴어라운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디어 이쪽은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3차 파동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1차, 2차에서는 이제 엔터 미디어, 그러니까 엔터 위주의 어떤 사업구조를 가진 그런 그룹들이 강한데 3차부터는 어떨까요? 이제 영화라든가 지금 상황을 보면 뭐 등등 해서 뭐 이쪽 이제 저작권을 가진 그런 회사라든가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 되겠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상황이. 이제 극장 같은 경우는 극장들이 다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 운영되기가 힘들고 거의 뭐 매출이 한 90% 80%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뭐가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의 피해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차 파동 때는 이제 코로나 피해 섹터로 엮여있는 미디어 섹터들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뭐하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작업이 다 연기가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작 활동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포지션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럼 돌파구들이 이제 코로나라 백신이 나오고 뭐하고 하게 되면 만들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밸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 라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많이 가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뭐 한 1-200%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주도주는 이제 미디어 섹터에서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이슈성 테마가 많이 붙을 수 있는 거죠. 자,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은 미디어 섹터에서도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역시나 저는 이제 탑픽은 엔터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2차 파동에 지금 이제 대장 흐름이 YG 플러스예요. 이 흐름들을 보면 이게 뭐예요? YG 자회사죠. 자회사. 우리나라 엔터사가 어디 있어요? JYP 그리고 SM 등등 있고, 또 신규 이제 뭐 큐브 엔터라든가 FNC 엔터 이런 기업들도 이제 상장이 돼 있고요. 엔터사들 위주로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 공연이 이제 재개되고 온라인 공연이 확산이 되고 뭐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그래도 일단 온라인 공연에서의 수입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뭔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일반 뭐 영화라든가 등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이라든가를 생각을 해보면 좀 힘들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되고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엔터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쪽에서 턴어라운드가 크게 나오면서 그런 쪽이 강하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들이 높은 거죠. 자, 그리고 JY 플러스가 이렇게 움직였으면 YG 자회사인데 다른 회사들은 자회사가 없는지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걸 찾아보면 좋은 또 투자 포인트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스탠스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 섹터가 저는 이제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게임은 이제 이거는 지금은 이제 미디어 쪽이 흐름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미디어 쪽이 중국 관련된 그것 중에서는 흐름이 제일 강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중국 시장이 열리면 가장 크게 수혜볼 섹터는 게임 섹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호가 열리기 시작하고 중국에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 중국의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게임 같은 부분들이, 게임 시장 같은 부분들이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보다 거의 뭐 수십 배 큰 시장이기 때문에, 수십 배, 뭐 100배 이상 큰 시장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이루어내는 퍼포먼스는 굉장히 클 수 있다. 수십 배라고 100배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네. 잘못 얘기했다. 한 10배 이상, 우리나라 인구보다 한 10배 정도 되죠. 10배, 20배 되죠. 그러니까 10배, 20배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중국 시장은. 그러면 이 시장이 지금 완전 꽉 막혀 있는 건데, 이게 열리게 되면 미디어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디어 쪽은 확장성의 한계가 있죠. 아티스트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그러니까 컨텐츠라든가 게임 쪽에서는 굉장히 큰 리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불확실성도 같이 있는 거죠. 그쪽 시장이 안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렇게 닫혀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은
이제 중국과 관련이 없는데 이제 중국이랑 엮여서 테마루성으로 약간 흐름들이 보여지는 기업들은 지금은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백신 이슈가 붙거나 뭐거나 하게 되면, 자, 그 피해가 있었던, 그런 쪽 섹터들을, 잘 살펴보면, 또 좋은, 투자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기업 가치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좋은 성과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